네, 오늘은 지난번에 수업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였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파리의 레스토랑은 실로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가게의 등급과 요리의 종류, 음식값 등에서 무수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주머니 사정과 기분에 따라 마음에 맞는 레스토랑을 고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초인류 레스토랑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고급 레스토랑부터 서민적인 비스트로, 또 블랑스리, 샬롱 드테이리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가장 서민적인 파리의 모습과 분위기에 파묻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흔히 가게마다 내놓는 포도주의 종류와 생산자가 다르고, 대개는 포도주만 마시지만 출출해지면 안주를 먹기도 한다고 했고, 지난번 제가 영국 갔을 때 거기 오후 한 5시 조금 넘었는데 퇴근을 하고 사람들이 뭐 그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출할 때 먹는 가벼운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삶은 달걀이나 소세지, 햄, 치즈 등이 있고, 또 이 비스트로에서는 레스토랑으로 승격한 가게 중에서 정식을 파는 곳도 있는데, 이런 집은 술보다 음식 위주이며 또 고기찜이나 고기구이에 채소를 곁들여 내놓는다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브라스리라고 해서 비스트로보다 더 대중적인 가게로 비어홀이라는 뜻이지만 한국의 대포집에 더 가깝고, 또 비스트로보다는 규모가 크고 낮부터 밤 1시까지 영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맥주를 취급하는데 안주는 카스, 크루트뿐만 아니라 간단한 요리도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먹고 싶은 것을 한두 접시 주문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값도 한 30프랑 정도. 또 샬롱드 때는 멋쟁이 여성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때를 즐기는 가게인데, 다방과 제과점을 합친 일종의 찻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티타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류 프랑스 레스토랑 또는 특일급 호텔 프랑스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급 호텔의 프랑스 레스토랑이나 인류 레스토랑 등에서는 정장을 해야 하고, 또 파리에 이름 있는 레스토랑은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일주일 전쯤 늦어도 2,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했고, 예약은 직접 전화로 하거나 호텔의 프론트에 부탁을 해서 이때 날짜, 사람, 인원수, 이름 등을 확실하게 일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은 점심 12시에서 오후 3시, 또 저녁은 7시에서 11시.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므로 점심은 늦어도 12시 30분까지, 저녁은 9시까지 도착해야 되고, 이 시간 외에는 극장 근처의 레스토랑이나 카페, 비스트로, 브라스리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예약 취소는 서로 30분 전이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 사실은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30분 놔두고 예약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매너가 진짜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른 영업 시간에 영업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손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식사 전에, 주문 전에 아페리티프라고 해서 식전에 식욕을 돋우게 마시는 술이 있다고 했고, 주문을 받기도 하는데 아페리티프는 뭐 키어나 또 키어 로얄, 또 베르무트, 샴페인 등이 있고, 뭐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의 예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상식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직원에게 충분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미식가와 요리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현재 프랑스는 옛날 골족이 살던 곳이라고 했고, 그 고래 이동해온 프랑스족은 그대로 고린의 음식법을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어,
1533년 이탈리아 카트린 드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이 앙리 2세와 결혼할 당시에 미개의 나라 프랑스로 솜씨가 뛰어난 수석 요리장을 데리고 간 후부터 이탈리아 요리가 전해져서 프랑스 요리사의 르네상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조리사에게서 프랑스 궁중의 요리사가 배웠고 다시 파리에 요리학교가 생겨서 많은 요리사가 양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인이 미각이 발달되었다는 것과 항상 더운 지역과 비교적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료와 해산물, 그리고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술이 많은 것과 경제적인 여유 등의 요인들이 겹쳐져 프랑스 요리가 세계 2대 요리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리도 궁중 귀족의 것으로 일반 서민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지만 프랑스 혁명 후 궁중과 귀족들을 위하여 요리하던 전문 요리사들이 시중에 나와 먹고 살기 위해 처음에는 우리나라 포장마차와 비슷한 집을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번 후 레스토랑을 차린 것이 발달의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7세기는 전환점인데 전환기에 앙리 4세의 요리장 라바린이 출현하고 후반기에 루이 14세가 탄생한 것이 프랑스 식습관의 형식, 내용 면에서 모두 큰 변화가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루이 14세는 섬세하고 맛있는 것보다 식욕을 만족시키는 요리를 좋아해서 섭정 시대에 이르러서 프랑스 요리는 완성기에 도달하고 루이 15세의 친정 시대에도 미식을 좋아하여 왕이나 귀족들이 스스로 요리를 만들게 되자 요리에 귀족들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메뉴 구성은 프랑스의 요리는 풀코스로 구성이 되는데 각 코스는 맛과 소화를 고려하여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인체에 맞게 정착시킨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르데브르 전체 요리, 포타주는 습, 그리고 뿌아송은 생선, 소르벳은 셔벳, 그리고 앙트레는 메인 요리, 그리고 로티는 가금류,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앙트로메 이제 우리가 후식이라고 일컬었고요. 앙트로메 프로이드라고 하죠. 프로이드. 오와는 우와 발음이 사실 나긴 하는데 앙트로메 프로이드. 차가운 후식 그리고 앙트로메 쇼 따뜻한이라는 뜻이 쇼입니다. 그래서 앙트로메 쇼 그리고 카페 그리고 부화송은 음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메뉴의 구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기는 하였는데요. 전체 요리는 오르데브르, 영어로는 에피타이저,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는 안티파스티, 그리고 습은 포타주, 그리고 뭐 습이란 개념으로 쓰이고요. 또 프리모 피아토, 쭈빠, 그리고 파스타, 뭐 리조트, 뇨끼,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함께 쓰이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은 뿌아송, 피시, 그리고 빼세, 생선입니다. 그리고 쇼벳, 소르벳, 그리고 주 요리는 앙뜨레, 그리고 메인 디시, 그리고 가금류는 우리가 로티, 로스트, 샐러드는 샐러드, 그리고 앙트로메, 후식, 아까 부아송은 음료, 카페, 또 리큐르라고 해서 코니얼, 이란 말을 쓰죠. 메뉴의 순서는 이제 조금 전에 본 현대 메뉴의 순서로서 전체 요리는 우리가 에피타이저, 습, 피시, 메인 디시, 샐러드, 치즈, 디저트, 베버리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요리는 과거 고전 메뉴보다 점점 더 간편하고 또 자연적이며 가벼운 음식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 가볍고 자연적이란 말은 알랭 샤펠과 같은 유명한 요리사와 함께 누벨 퀴진이란 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요리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경험과 비법 그리고 전통과 함께 지나간 예시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국의 메뉴 구성을 보면 이탈리아 요리가 있고요. 전체
이탈리아어로 안티파스티, 그리고 제2일 요리를 프리모 피아토라고 합니다. 뭐 줍바는 국물이 거의 없는 습, 그리고 미네스트라는 맑은 습, 미네스트로네는 찌개처럼 국물 적은 습, 그리고 파스타, 뇨끼는 수제비, 리조또는 쌀 요리, 그리고 피자, 깔조네는 반다령 만두가 있고요. 제2 요리는 세콘도 피아토, 그리고 생선 요리는 페세, 고기 요리는 까르니, 그리고 미트, 앙트레가 있고요. 채소 요리는 우리가 그 인살라타, 베르두라, 또 곁들인 채소라고 그래서 콘 토르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즈는 포르마지오, 우리가 포르마지오라는 말을 쓰고, 디저트는 돌체, 지금 이태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카페, 그래서 이제 악상떼기가 이제 붙는 거죠. 여기 슬러시 같이 붙었습니다. 각국의 이제 그 메뉴 구성 방법 중에 우리 아까 본 그 프랑스 요리에 대한 전체 요리는 오르데브르, 그리고 습은 포타지, 그리고 생선 요리는 뿌아송, 고기 요리는 비앙드, 채소 요리는 살라드, 치즈 요리는 프로마지, 그 디저트 찬 후식 앙드레메 프로아, 그리고 앙드레메 우리가 쇼라는 말이 따뜻하다는 말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요리는 아페리티보, 그리고 소파, 알 요리는 웨보, 채소 요리는 베르두라, 샐러드는 엔살라다, 그리고 생선 요리는 페스카토, 고기 요리는 까르네, 쌀 요리는 아토즈, 파스타, 그리고 디저트는 포스토르, 그리고 프루츠, 치즈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양 요리의 정찬에서 식욕 증진을 위하여 식전에 인사말을 나누면서 마시는 술을 아페리티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볼무스, 그리고 쉐리주, 비터스 또는 마티니, 맨하탄, 캄파리, 뭐 소다 등이 있다고 했고요. 마티니, 드라이진, 뭐 드라이 볼머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버번, 스위트 볼머스, 앙고스트라비타, 캄파리는 캄파리하고 소다니까 소다 같이 들어갔고요. 또 반면에 식후주의 개념은 소화 촉진용으로 내는 것이 식후주, 디제스티프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이제스트 소화한다는 뜻에서 술은 꼬냑, 브랜디, 위스키, 진, 깔바도스 등이 있고요. 저녁 정찬에서 디저트 코스에 들어가는 커피 뒤에 식후주로 베네딕틴, 누렌부이, 깔루아 등의 리큐르가 나오는데, 식사가 끝난 후에 주문을 받고요. 간단한 저녁 식사일 경우에는 보통 식후주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오르데브로 이제 아까 전체요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어로는 에피타이저, 러시아어로는 자쿠스키, 중국어로는 렁봉, 젠자이라고 하는데, 정식 프랑스 요리의 오찬에는 짠맛, 신맛의 차가운 전체를 다양하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양이어야 하고요. 또 배가 부르지 않게 하는 소량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 감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류는 주요리와 중복되지 않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 전체 요리는 오르데브르 프로이드라고 했고요. 푸아그라 거위간 요리, 또는 벨루가 오세트라, 뭐 캐비아 같은 철갑 상아를 소금에 절인 것도 있고, 또 스모크드 셀몬 훈제 연어가 있고, 또 더운 전체 요리는 또 게살 리조또와 뭐 전복구이 같은 것들, 그리고 에스카로그라고 해서 식용 달팽이 요리, 그리고 프로그레그 식용 개구리 다리, 그릴드 랍스타 석쇠구이 바닷가재 요리, 그리고 관자 요리, 오이스터 플로라틴 굴 요리, 또 파테라고 해서 고기나 간을 갈아서 반죽하여 더블 보일링하여 만든 요리로 시력 촉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조리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게트, 우리가 이제 밀가루 반죽으로 작은 배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선알이나 고기를 갈아 채워서 만든 것, 그리고 칵테일의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새우, 바닷가재, 게살 요리 등을 들 수 있고요. 또 부쉐라고 해서 얇은 밀가루 반죽에 달걀 등을 넣어서 예쁜 만두같이 만든 것이 있고, 또 까나페는
빵을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고 얇게 잘라 튀기거나 토스트해서 버터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 등을 얹어 만든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셰는 육류나 생선, 채소 등을 꼬치에 끼워 요리한 것을 브로셰라고 하고, 렐리시는 소형 유리볼이나 글라스에 분쇄한 얼음을 채우고 무, 샐러리, 당근, 오이 등을 꽂아 내놓는 전체 요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타주 이제 습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수 육류, 어패류 등의 고기나 뼈에 채소와 향료를 섞어서 끓인 국물에 건더기를 넣고 끓여서 양념한 서양 요리의 국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맑은 습을 꼰소매라고 하는데, 꼰소매가 가장 대표적이며 아까 이제 이야기한 조수 육류, 어류의 스톡을 달걀 흰자로 비린내를 없애고 띄우는 고명의 두부, 당근, 마카로니 등이 쓰이며, 이러한 재료에 따라 스프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한 습은 포타주라고 해서 퓨레 습, 벨루테 습, 크림 습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또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포타주, 살코기, 뼈, 생선, 채소 등에 물을 붓고 끓여서 우려내고요. 명칭은 스탁, 포토, 스탁이 이제 우리가 보통 스프나 소스의 기본이 되고요. 또 부용이라 하면 다시 고아서 맑게 우려낸 육수를 이야기합니다. 부용은 프랑스어로 스탁을 말하는 것으로 물에 육류, 생선, 채소, 향신료 등을 함께 넣고 끓여서 풍미가 우러나면 걸러서 만든 맑고 향기로운 육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습인데 꼰소메 아까 쇼는 따뜻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맑은 습, 따뜻한 습, 그러니까 따뜻한 습이 되는 거죠. 맑고 따뜻한 습. 그리고 프로아는 그 꼰소메 프로아는 이제 차가운 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한 습은 우리가 포타지 리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필에 크림 벨루테로 이제 나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루테는 밀가루를 버터에 볶은 룰을 스프 스타우로 녹여서 농도를 더한 것이며, 크림은 룰을 우유로 녹여 주재료와 생크림을 넣고 만든 것입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프의 분류는 스프의 기본이 되는 스탁을 가리켜 포토페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시 고아낸 국물을 부용, 그리고 고아낸 찌꺼기를 부위라고 하고, 스프는 부용을 베이스로 맑은 습, 포타주 클레르, 그리고 클리어 습과 진한 습, 포타주 리에는 이제 진한 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말씀드렸고, 스탁, 그리고 클리어 습, 포타주 클레르, 그리고 진한 습은 이제 포타주 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선의 그 이제 요리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아까 이제 꼰소매는 이제 우리가 부용을 졸인 게 아니라 그냥 맑게 한 것이고, 지방분이 제거된 고기를 짧게 썰거나 기계에 갈아서 사용하며 양파, 당근, 뭐 파슬리, 백냥 등과 함께 서서히 끓이면서 달걀 흰자를 넣어서 빠른 속도로 젓는 것을 꼰소매라고 하고, 콘소메 줄리앙은 당근, 무, 양파, 샐러리, 양배추 등을 가늘게 썰어서 버터로 볶은 것을 콘소메 줄리앙느라고 하고, 콘소메 페이자는 채소를 은행잎 모양으로 잘라서 커터로 볶은 것을 콘소메에 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용은 화이트 스탁을 기본으로 해서 뼈 대신에 고기 덩어리를 크게 잘라 넣고 고아낸 국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선 그러면 이제 생선은 위의 부담을 줄이고 또 소화 촉진을 돕고, 또 육류보다 섬유질이 연하고 열량이 적으므로 건강을 추구하는 고객과 여성 고객들이 주로 주 요리로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질, 칼슘, 또 비타민 A, B, C가 함유되어 있고 건강과 소화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생선의 요리법은 액체를 이용한 조리법, 데치기, 삶기, 끓이기, 또 증기찌기가 있는데요. 식품에 그 조미료를 첨가해서 가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조리인데, 목적은 식품의 성분 및 형태의 변화를 줘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며 체내 소화를 돕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하는 데 있고, 기본 조리법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액체를 이용한 방법, 기름을 이용한 조리법, 또 직접 열을 이용한 조리법, 그리고 간접 열을 이용한 조리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선 중에서 대구, 광어, 연어, 다랑어처럼 기름기가 많고 큰 생선은 내장을 빼고 토막을 쳐서 구운 것도 스테이크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기름을 이용한 조리법은 볶기, 또 튀기기, 직접 열을 이용한 조리법은 굽기, 또 그라탕, 그리고 로스팅 있고, 간접 열을 이용한 것은 오븐에 굽기, 그리고 브레이징, 그리고 조림이라고 해서 글레이징, 또 푸알레, 스튜 등이 있습니다. 생선 조리법은 메트로트, 생선의 포도주 조림으로 잘게 썬 양파를 버터로 졸이고 생선을 넣어서 소금, 후추, 마늘, 향초를 가하여 포도주를 생선이 잠길 정도로 붓고 중간불로 20분 정도 졸이고, 포새는 팬에 버터를 바른 다음 생선을 백포도주, 적포도주를 첨가한 뒤에 생선 스탁을 3분의 1 정도 부어서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어 약한 불로 끓입니다. 그릴드 또는 그리에는 수분을 제거한 생선에 소금, 후추를 뿌려 샐러드 오일을 바른 후에 그릴에 X형 무늬를 내어서 굽고요. 석쇠나 팬에 굽는 방법으로 버터나 올리브유를 먼저 팬에 바른 후에 뜨겁게 달고 생선을 올려 조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매니에는 다른 말로는 그 버터 구임이라고 해서 생선 위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레몬을 잘라서 얹어 굽거나 하는 요리법으로 만들어졌고요. 팬프라이드는 부드러운 생선살에 적합하여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선에 우유를 바르고 밀가루에 버무려 기름이나 올리브유 등으로 황금색이 나도록 튀기는 프랑스식 방법, 또 생선을 달걀과 빵가루에 버무려서 프라이팬에 버터로 굽는 영국식 방법, 또 세 번째는 적은 생선을 튀김식으로 조리하는 방법, 주로 연어, 새우, 굴 등의 요리에 이용이 되고요. 또 밀라네제나 그라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선 표면에 빵가루, 버터, 치즈 등을 뿌려 겉이 노랗게 착색될 때까지 오븐으로 굽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라탕 접시에 버터를 바르고 재료를 담아서 베사멜 소스를 얹어 가루치즈를 뿌려 오븐에 굽습니다. 또 브레이즈는 큰 생선을 찌는 요리법인데, 연어나 큰 송어에 적합하며 버터를 발라 브레이징 팬에 얇게 자른 당근, 양파를 깔고 그 위에 올려 스탁이나 와인을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오븐에 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치드는 데치는 조리법, 푸알레는 프라이팬으로 볶거나 굽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였고요. 우리가 이제 앙뜨레라고 해서 메인 디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조 육류를 재료로 예술적으로 요리한 정창 코스에서 식단의 중심이 되는 요리이고요. 생선 요리와 로스 사이에 내놓는데, 앙뜨레는 영어의 엔트런스, 들어가는 입구라고 봐야 되겠죠. 영어의 엔트런스에 해당하는 말로 식사 코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육류로 제공되는 요리를 의미하고, 옛날 프랑스에서 조술을 통째로 구이해서 처음에 내놓았고, 이것을 처음에 요리라 하여 엔트리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앙트레로 쓰이게 되었고, 소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는 칼로리가 많고 특히 단백질, 광물질,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라고 하면 소고기를 구운 비프 스테이크를 이야기를 하고, 육류 부위의 분류 방법은 한국식과 서양식 분류 방법은 다른데, 한국식의 소고기 부위를 보면 텅이 혀죠. 그리고 새머리, 장종육, 양주머리, 등심, 갈비, 쇠약지, 업진육, 사태육, 대접살, 안심, 체크살, 우둔육, 홍두깨살, 꼬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서양의 소고기 부위별 명칭은 소고기에서 스테이크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소의 어깨 부분부터 등 쪽으로 가며 갈비, 허리, 허리 끝까지를 사용하고 또 어깨 부분에서 잘라낸 것에 블레이드 스테이크가 있고 갈비 부분에서 잘라낸 것에 리바이 스테이크가 있고 립 스테이크죠. 허리 부분에서 잘라낸 것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클럽 스테이크 그리고 허리 끝에서 잘라낸 것에는 서로인 스테이크와 핀본 서로인 스테이크가 있고 이러한 연한 부분 외에 넓적다리 부분에서 떼어낸 라운드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소고기의 이제 부위를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청크라고 하고 립, 척 우리가 척이라고 하는 것은 햄버거의 주 원료가 되는 부위들 중 하나고 또 립은 우리가 리바이 스테이크 또 쇼트로이는 스트립 스테이크에서 잘린 부위를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이는 쇼트로인보다 덜 부드럽지만 좀 더 맛있고 또 텐더로이는 가장 부드러운 부위 필레미뇽으로 제공되는 부위이고요. 서로이는 탑서로인, 서로인 아랫부분을 바튼 서로인이라고 하고 라운드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 적당히 질기고 지방이 적고 마블링이 빠르게 연해지도록 두지 않습니다. 여기도 넥, 그리고 뭐 서로인, 플랭크, 그리고 럼프, 그 다음에 두꺼운 식 플랭크 등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그 비프 스테이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고베 소고기라고 해서 와규 소는 일본 고베 지방의 언덕에서 사육이 되고 있고 또 사육되는 동안에 와규 소는 육질을 부드럽고 또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를 높이기에 피부를 매일 브러쉬 받고 맥주로 마사지를 받는데요. 고베 소고기, 고베 비프 또는 와규란 말을 쓰고요. 하랄이라고 해서 소고기, 하랄 소고기인데 이슬람 규정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가공되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USDA 비프 그레이드라고 해서 미국 농무부 소고기 등급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검사받은 소고기에 미국 농무부의 표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AMS Agricultural 마케팅 서비스라는 소고기 등급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고기 가공업자는 숙련된 이 AMS 소고기 등급 심사자에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어,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질은 8등급으로 나뉘는데 마블링의 정도, 또 근육지방이라고 그러죠. 숙성도, 도살된 소의 나이를 판단하는데 등의 두 가지 주요 기준을 US 프라임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품질과 근육지방을 가진 소고기를 US 프라임 한정적인 양만을 얻을 수 있고요. 현재 한 마리 소에서 뭐 한 2, 3%만이 나오고 프라임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US 초이스는 좋은 품질의 소고기로 외식 산업과 소매상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US 시렉트는 일반적으로 소매상에 팔리는 낮은 등급의 소고기고 US 스탠더드는 낮은 등급의 소고기로 마블링이 적고 US 커머셜은 늙은 소에게서 나온 고기로서 질이 떨어지고 씹기가 불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비프 스테이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고기는 등심과 어깨살이 최고급품으로 쓰이고 다음에 안심, 체크살 등이 쓰이는데 이것들을 다시 텐더로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클럽 스테이크, 그리고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서로인 스테이크, 또 립 스테이크 등으로 나뉘고 소고기 스테이크의 경우에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어깨 부분은 블레이드 스테이크, 갈비살 부분은 리브 스테이크, 허리 부분은 클럽, 티본 스테이크,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로 불립니다. 그래서 고기 덩어리의 크기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12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고 작더라도 두께가 1.5cm는 되어야 맛이 좋고 고기는 연한 부분은 그대로 단단한 부분은 칼 등으로 두드려서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서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샐러드유, 버터를 녹여서 고기의 겉면부터 강한 불에 굽습니다. 가끔 뒤집어서 단시간에 좋은 빛깔이 나도록 굽고 레스토랑에서 육류 요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프 스테이크입니다. 안심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하며 지방이 적고 또 담백하며 맛이 좋아 최고급 취급으로 최고품으로 취급되는 부위를 우리가 이제 텐더로인이라고 하고, 뭐 등심 안쪽에 위치한 부분으로 너무 결이 곱고 소 한 마리에서 2, 3%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최고급 부위인데요. 안심을 우리나라 요리에서는 구이, 또 전골, 산적의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양 요리에는 로스트, 고급 스테이크, 바베큐, 브로일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샤토브리앙 스테이크, 안심 중에서 가장 붉은 부위를 제비추라고 하면, 샤토브리앙은 그릴에 구운 안심 스테이크로 샤토브리앙 소스 또는 베어네이즈 소스와 함께 제공이 되고, 샤토브리앙은 19세기 프랑스의 귀족이며 작가인 샤토브리앙 남작집의 요리사인 몽미레이유가 개발한 안심 스테이크고, 소 한 마리에 4인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안심 중에 안심, 가장 대장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안심의 정중앙 부위를 두툼하고 널쩍하게 썰어서 굽는데, 육즙이 투르네도는 텐더로인에서 잘라낸 2에서 2.5cm 정도 두께, 지름이 5, 6cm 소고기 스테이크용 고기를 말하고 작고 둥근 살코기 스테이크용 부위로 운동량이 적은 조직이며, 투르네도는 지방 함량이 매우 적음으로 고기 굽기 전 돼지 기름이나 베이컨 등으로 감아서 조리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레미뇽 스테이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5에서 5cm 정도 두께이고 지름이 약 4에서 8cm, 아주 예쁜 소형의 스테이크란 의미로 필레 고기의 꼬리 쪽에 해당하는 세모골 부분을 잘라 베이컨으로 감아 구워내고 향이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맛이 좋고요. 또 지방의 색이 우윳빛이고 군대 지방이 골고루 자리 잡고 있으며, 뭐 고기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호텔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육류는 역시 소고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게 될 것 같고, 미국식 안심 분류법에 의해서 차례대로 헤드, 샤토브리앙, 필레, 투르네도, 필레미뇽, 필레 팁, 텐더로인입니다. 샤토브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헤드, 샤토브리앙, 필레, 투르네도, 필레미뇽, 또 필레 팁, 이렇게 해서 이제 나뉘게 되겠습니다. 갈비의 이제 그 중심 부분, 갈비는 한국의 요리로 척추를 제외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등뼈 부분 또는 그 등뼈를 만든 요리를 말하고, 갈비를 구운 것을 갈비구이라고 하고요. 갈비 중심 스테이크는 동쪽에 있는 부위로서 두터우며 지방분이 많습니다. 허리 중심 스테이크 부분에서 잘라낸 것을 우리가 허리 중심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란 용어를 쓰고요.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좀 맛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는 큰 스테이크로 허리 고기 윗부분을 살에서 안심과 뼈를 같이 잘라낸 것을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라고 하고, 티본 스테이크는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를 잘라낸 다음 조금 작은 부분을 자른 큰 스테이크로 허리고기 윗부분을 살에서 안심과 뼈를 같이 잘라낸 것을 말하는데, 소위 안심과 등심 사이에 T자형 뼈 부분에 있는 스테이크라고 이름이 T본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허리 끝에 잘라낸 것이 서로인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핀본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러한 연한 부분 외에 넓적다리 부분에서 떼어낸 라운드 스테이크, 이외에 허벅지 부분 라운드 스테이크, 그리고 배 부분 플랭크 스테이크, 엉덩이 부분을 럼프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심 스테이크 종류는 뉴욕 컷 스테이크와 또 미니 스테이크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뉴욕 컷 스테이크는 등심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가운데 중앙 부분으로서
소의 이 부분을 자른 모양이 미국의 뉴욕주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300g 정도의 크기로 요리되는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미식가들이 즐겨 먹는 요리 중에 하나가 뉴욕 컷 스테이크고요. 미니트 스테이크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요리가 빨리 되는 스테이크를 개발하여 만든 것으로 1분 이내에 구울 수가 있고 또 간장과 미림을 섞어서 만든 소스로 요리되는 일본풍의 스테이크 요리가 되겠습니다. 하실수록 또 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는 등심 부분에서 등심은 갈비뼈의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갈비의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은 안심, 등심은 안심보다 길고 크고 이 부위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갈비가 붙어 있던 부분에 가로로 지방이 끼어 있어서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보이는 것이고 등심을 얇게 썰었을 때의 특징은 반달 모양의 황색 인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의 등골뼈에 붙은 살코기이고 한국에서는 등심으로 불고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기를 질적으로 평가하면 등심은 가장 연하며 등심 주위에 있는 지방은 맛이 좋으므로 고기 전체의 맛을 좌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사육한 소의 등심일수록 지방이 살사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서양에서는 등심을 갈비뼈가 붙은 채로 갈비뼈 두께로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 부분에서 떼어낸 라운드 스테이크가 있고요. 엉덩이 부분은 런던 브로일, 소의 옆구리살 또는 우둔을 커다란 조각으로 잘라서 마리네이드로 연하게 만든 다음에 브로일하거나 그릴에 구워서 고기 결과 반대 방향으로 얇게 슬라이스한 플랭크 스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럼프 스테이크가 이 스테이크는 소고기 윗다리 살로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잘라낸 고기이므로 조금 질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엉덩이 부분은 런던 브로일 그리고 저기 허벅지 부분은 라운드 스테이크라고 하고 우리가 배 부분을 플랭크 스테이크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이크도 굽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색깔만 내고 이제 살짝 속은 따뜻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리 시간이 2, 3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고기 내부 온도는 한 46에서 5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엄 레어라고 해서 센 양이라고 하는데 레어보다 조금 더 익힌 것으로 자르면 피가 보이고 미디엄 앙뿌앙이라고 해서 절반 정도 익힌 것으로 자르면 붉은색이 납니다. 미디엄 또 아뿌앙 외에 그 다음으로 미디엄 웰던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의 다 익힌 것으로 한국인들 좀 많이 좋아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물론 미디엄 많이 드시는데 거의 다 익힌 것으로 가운데 부분에 약간 붉은색이 감돌고 웰던은 이제 완전히 익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웰던은 정도 되려면 거의 8분, 9분, 한 1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기 내부 온도에 대해서 이제 베리 레어, 레어, 미디엄 레어, 미디엄 웰 그리고 웰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셀시우스라고 이제 섭씨를 쓰고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른하이트라고 해서 이제 화씨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제 송아지 요리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인데요. 스칼로핀이라고 해서 이제 송아지 고기를 얇게 썰어서 이제 조미해서 밀가루를 뿌려서 튀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칼로핀이라고 하고 빌 커틀릿은 우리가 뼈를 제거한 송아지 고기를 얇게 저며 소금 후추를 뿌리고 밀가루를 칠합니다. 그 뼈 자체를 제거한 송아지 고기를 이렇게 소금 후추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달걀을 풀어 고기에 골고루 바른 다음에 빵가루를 입혀서 버터로 소스하고 이게 뭐 비유가스나 우리가 이제 돈가스는 일본식 발음인데 어쨌거나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위트 브레드는 송아지의 췌장 또는 흉선을 말하는 것이고 양고기는 이제 아뇨란 말을 씁니다. 램 오브 leg 오브 램인데 양의 허리 부분 중에서 뼈가 달린 부분을 잘라서 양념을 뿌려서 소테한 다음에 다시 양념을 해서 셀러맨드로 요리를 한 건데 램 찹은 1년 이하 양고기의 갈비를
뼈가 붙어 있는 채로 잘라서 절인 후에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고기는 이제 우리가 뭐 호주나 중동 지역이나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요리고, 양고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민트 소스를 많이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고기는 소미 조직이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특유한 향이 있어서 레몬 주스나 식초, 바카, 로즈메리 등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메뉴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